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어느덧 9회까지 왔죠? 자, 오늘 9회 시험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답률이 제법 살벌한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됐는데 막 30%대도 즐비하고요. 10개가 넘어요. 정답률 50% 이하인 문제들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 유의미한 것만 이제 속간해서 오늘 10지문만 볼 텐데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독해 측면에서 공부할 때도 굉장히 좋은 질문 많은데 특히 우리가 수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턱 막히는지를 조금 배울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회차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여러분들 독해 연습도 게을리하시지 말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해설할 이 10지문이 여러분들도 특히 많이 틀렸을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푸는 거 잘 보시고요. 흉내내서 좀 따라 하는 걸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수능 때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도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인트로는 이 정도 얘기하고 자, 바로 지체 없이 2번 문제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행히 1번은 뭐 3점짜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정답이 낮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제목도 나쁘지 않은데 주제가 조금 정답이 낮았어요. 이거는 왜 그랬을 거냐면 일단은 대강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어쨌든 크리에이티비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딱 고르려고 봤는데 뭔가 좀 뭘 골라야 될지 잘 몰랐을 거야. 그래서 2번? 2번도 근데 이미테이션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4번? 4번 맞나? 이러다가 그냥 뭔가 4번이겠지 하고 그냥 찍듯이 풀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분명 아니라는 걸 뭔가 느낌을 받았음에도 뭔가 4번도 좀 애매하고 해서 그냥 2번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보시면 선지를 먼저 읽어서 소재를 먼저 파악하고 글을 읽어야겠지. 자, conflict가 대립, 갈등이잖아. 그러니까 그 서로 충돌한다라는 뜻에서 상충하는 이란 뜻이에요. 서로 충돌한다. 그러니까 서로 대립된다는 뜻이죠. Views on the role of artists. 그럼 이건 예술가의 역할에 있어서 상충되는 견해이잖아. 1번은 예술가 얘기한 거지. 그지? 2번은 positive effects of imitation and creativity. 창의성의 모방, 그대로 따라하는 게 끼치는 긍정적 영향. 그럼 2번은 창의성을 얘기하려고 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모방은 그 창의성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핵심 내용이죠. 소재는 creativity가 되는 거고요. 자, contribution은 기여라는 뜻이죠. 기여. 그래서 contribution of art. 자, 요거 contribute는 뭐뭐에 기여하다라고 했을 때 이 to가 전치사 to예요. 그래서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 ing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깨알 문법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sharing religious. 얘들아, region은 지역, religion은 종교잖아. 그러니까 이거 종교야, 종교. 그래서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데 예술이 기여한 바래요. 그러니까 예술이 뭐를 기여한 거야? 종교를 얘기할 때 기여했다는 거니까 3번 종교 얘기한 거지. 3번 God, 신이래. 신이 as a source of creativity, 창의성의 원천이었대. 그래서 God에다 S 붙였잖아. 뭐 천둥의 신, 물의 신, 불의 신 막 이렇게 신이 여러 명이었으니까 그래서 S 붙인 거예요. 자, 창의성의 원천을 얘기한 거네. 그러니까 4번도 역시 창의성 얘기한 거죠. 근데 특이사항은 이번에 좀 다르게 in the pre-modern era. pre-modern이니까 현대 이전의 era는 시대란 뜻이야. 시대. 그래서 현대 이전의 시대에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신을 기반으로 창의성을 발휘했다 이런 얘기죠. 5번 collaboration은 협력이란 뜻이죠. between philosophy and art in ancient times. 그래서 고대 시대에 철학과 예술 사이의 협력이래. 그럼 5번은 철학이랑 예술 얘기한 거겠지? 엄밀히 하면 철학 얘기하려고 쓴 거겠죠. 자, 어때요? 소재가 지금 다 다르죠? 특히 2번, 4번 창의성 겹치는데 자, 이제 소재를 잡았으니까 한번 풀어보죠. Before the modern scientific era. 자, 현대의 과학 이전의 시대에 pre-modern creativity was attributed to. attribute는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be attributed 하면 뭐뭐가 원인이다 라는 뜻이죠. be attributed to 하면 자, 진짜 많이 나옵니다. 고등학생 때. 자, was attributed to a superhuman force. 그러니까 과학이 있기 이전의 시대에선 창의성을 마치 슈퍼맨들이나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a novel, 얘들아 novel 여기 소설 아니야? novel은 형용사로 쓰면 참신한, 기존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거 뒤에 또 나오죠. 빈칸 추론 때. novel은 모르면 안 됩니다. 고등학생 때. 형용사로 쓰면 소설이 아니라 이전에 없던 새로운, 참신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originated은 뭐뭐로부터 비롯되다 라는 겁니다. with
the gods. 그러니까 이 novel 참신한 아이디어가 결국 creativity 얘기한 거야. 알겠지? 예전에는 창의성이라는 걸, 자 이게 여기서 결국 소재겠지. 오케이, creativity가 소재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뭐에서 비롯됐다? 신과 함께, 신으로 비롯되었다. 신으로 인해 생겨났다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after all, 결국 how could a person create something that did not exist before?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그럼 대체 옛날에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The divine act of creation. 자, divine 같은 경우는 각주가 안 달려있죠. 자, divine은 신성한이라는 뜻이에요. 신성한. 그러니까 God이랑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창조의 신성한 행위가 있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를 만들어내려고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물음표로 진짜 물어보려고 의문문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의문문을 빌려서 앞으로 전개할 내용을 먼저 얘기해주는 소위 너네가 중학생 때 국어에서 배우는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잘 봐요. Did not exist before가 너블이랑 같은 말이죠. 그리고 신성한 행위라는 게 결국 뭐랑 같은 말이에요? God이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뭔가 없던 걸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를 뭐라고 얘기했다고? 신이 할 수 있는 신성한 행위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in fact 사실 the Latin meaning of the verb inspire 영감을 불어넣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단어장에서 외우잖아요. inspire가 숨을 불어넣다야. 그러니까 in이니까 숨결을 넣어주는 거니까 생명력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expire가 숨이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다, 소멸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네 그 우유나 이런 데 보면 EXP 써있지. expiration date, 유통기한.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 수명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숨결을 안으로 불어넣어준다. 그게 결국 reflecting the belief that 어떠한 믿음을 reflect, 반영하냐면 creative inspiration was similar to the moment in creation when God first breathed life into man. 그래서 여기서 man은 좀 옛날 글이니까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남자보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최초로 신이 처음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었던 것, 그때의 창조의 순간과 흡사하되 인간의 창의적인 영감이. 자, 그러니까 뭐랑 유사하다고? 신이 인간에게 숨결을 불어넣은 그 창조의 순간이랑 흡사하다. 그러니까 창의성을 옛날엔 뭐라고 봤다고? 타고 결국 신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믿었대. 그래서 플레이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라톤이라는 분이에요. So argue that the poet은 시인이잖아. 시인 난데없이 왜 나왔어? 그러니까 쌤, 그러니까 요게 애들이 왜 어려웠냐면, 그러니까 뭔가 다 다른 말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니네가 받아서 그래. poet은 여러분 뭐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뭔가 없던 새로운 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지. 창의성 얘기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was possessed by divine inspiration. 그래서 이들은 possess가 소유하다잖아. 그러니까 이런 신적인 영감이 이 사람들한테 깃들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끝났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다? Modern Scientific Era에서는 creativity라는 게 이런 divine inspiration이 있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divine 신성한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신성한이라는 걸 각주를 안 달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모르고 풀었다? 그러면 끝까지 읽고 가시 왜 나오지? 이러게 하고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질문 결국 뭐예요? 단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단어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sacred도 똑같아요. 이것도 divine이랑 똑같이 신성한이라는 뜻입니다. 뒤에는 자, compromise는 타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사이에 abstract는 추상화지. 그리고 accuracy는 정확성이라는 뜻이야. 자,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쓴 단어는 다 외우셔야 돼요. 다 고등 필수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제대로 못한 친구들이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때 예술가는 추상화와 정확성 사이의 타협의 일련의 종류를 만들어내는 거였대. 그러니까 그대로 사실을 완전히 재현하듯이 묘사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 사실을 조금 추상적으로 왜곡시켜서 피카소처럼 그런 추상화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 사이에 그 어딘가 타협을 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실제 하는 걸 그대로 그리지 않는 그 가운데 어딘가, 그게 바로 뭐 얘기한 거야? 그게 창의성 얘기한 거야. 옛날에 그 창의성, 우리가 뭔가 기존에 없던 거 만들어내는 거.
알겠지? 실제 하는 세상은 보이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존에 없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그 내신에서 시험 문제 냈던 학교들에서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진짜 많이 내셨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문제 푸는 거, 문제 맞추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문 자체를 솔직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푼 친구들이 전 개인적으로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장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가면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descend는 하강하다, 내려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거야. 신은 위에 있으니까. 알겠지? 나머지 단어들은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면 CT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나중에 정규 수업 때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잡고, 자, 답의 근거는 그러니까 요거로 잡고 끝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의 그 창조의 순간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걸 신의 원천으로서 신으로 인지했다. 옛날에. 그러니까 답 4번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다음 어법 문제 보겠습니다. 정답률 35예요. 살벌하죠. 자, 근데 이게 맞출 듯 못 맞출 듯 애매했을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다가 하면서 이제 맞춘 친구들이 꽤 있었을 건데 잘 봐요. 자, is네 스위치겠지. 주어 스위치. 자, 한번 볼게요. 자, while 접속사네 reflecting 그렇게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 그럼 콤마까지가 축 끊겨서 이제 여기 얘가 주어겠네. 그지? 그럼 쟤는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겠네요. realize 타동사지. 타동사의 목적으로서 접속사 대시 쓰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이렇게 끊으면 자, one. 오케이. 얘가 이 절의 주어잖아. 그럼 얘가 이 절의 동사잖아. 이거 one of 복수명사 수일치 물어본 거네. one이니까 단수잖아. 그러니까 1번은 맞죠? 2번 또 나왔네. 자, 저놈의 단골 접속사 that 관계대명사 what. 둘 다 해석이 뭐로 똑같다고? 것, 즉 명사로서 속에 들어가는 주어 목적어 보호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되는 게 똑같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완전 불완전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완전 불완전의 기준은 뭐라 그랬어? 뒤에 절이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거나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거나 그러니까 즉 주격 관계대명사의 내지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존재 유무만 파악하면 된다 그랬죠. 자, why? Because inclusivity supports. support가 지탱하다, 지지하다 하잖아. 그러면 목적어 자리는 쏙 들어갔고 그러면 관계대명사와 접속사 둘 다 되죠. Everyone, 모든 사람이 ultimately, 궁극적으로 원한대. 얘들아, 원하다 타동사잖아. 목적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얘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같이 하네? 그럼 관계대명사 what, 즉 불완전하잖아. 그럼 관계대명사 what이네. 됐죠? 3번은 내가 늘 얘기하죠. 영어를 잘하려면 무조건 뭐를 잘 봐라? 이 콤마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콤마 봐봐. 콤마를 끊었지? 자, 그러면 일단은 준동사랑 동사에다 밑줄 그으면요. 무조건 이걸로 출발하면 돼요. 동사 자리이냐, 준동사 자리이냐. 그러니까 동사 먼저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꼭 이런 문제는 이렇게 길어. Yet, the majority of leaders, organizations, and families are still using the language of the old paradigm. 자, 여기 동사 여기 있죠? 사용하고 있대요. old paradigm. 근데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선행사 수식이죠. paradigm. 그죠? in which one person. 그러니까 이런 대시도 조심해야 돼. 이건 그냥 one person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잖아. makes all the decisions and their decisions rule with little discussion or inclusion of others.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절이에요. 그리고 콤마하고 끊어졌잖아. and. 그래서 여기서 아예 그냥 의미 단위를 분절시켜 버린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majority 그러니까 여기가 주어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의사 결정은 rule with little discussion or inclusion of others.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주어인 거고요. 그래서 얘가 두 번째 동사인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제 접속사 있어요, 없어요? 접속사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동사 두 개 쓰고 그냥 콤마를 끊었지. 그러면 이거 분사구문 쓰면 되는 거네. result in이 뭐뭐를 야기하다. 목적어 있지? 그럼 능동이니까 현재 분사 ing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접속사 개수랑 그 다음에 동사 개수 잡고 콤마 존재를 보고 그러니까 콤마를 보고 분사구문 위치라는 걸 식별하는 거야. 이게 꿀팁이죠. 됐죠? 자, 4번.
inadequate 형용사에다 밑줄 그어놨네. 그럼 이거 명사 친구인지 부사 친구인지 잡으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형용사 대 부사잖아. 자, 형용사는 보어 자리 들어가거나 앞에서 명사 수식하면 되죠. 그지? 자, 딱 봐도 consider 이거 consider 물어본 거잖아. consider 고려하다죠. 근데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 들고 오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여기다. 그러면은 이게 수동으로 바뀌면 목적격 보어, 즉 여기에 쓰인 형용사가 수동태 be considered랑 그대로 같이 내려와야겠지. 그지? 그래서 inadequate 부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자, 이거는 그냥 consider 뒤에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 수반되는 거 알기만 하면 0.5초짜리죠. 자, 5번. 에이, 위치인데 앞에 뭐라 대놨어? 얘도 또 콤마네. 자, 그러니까 콤마를 쓰면 이렇게 동사를 쓸지 준동사를 쓸지에 대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지금 관계사죠. 관계사의 계속적용법이야. 계속적용법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동사를 2개 쓰고 싶으면 접속사 써야 되잖아요. 근데 관계대명사를 쓰고 콤마로 이렇게 끊어주면 개꿀이 뭐야? 얘가 접속사 기능까지 겸하잖아. 그래서 내가 얘를 접속사 역할 하면서 앞에 선행사 가리킨다 이렇게 접선으로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접선. 자, 볼까? 그럼 얘가 관계 대명사잖아. 그러면 뒤에서 관계절에서 주격이나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봐봐. 자, yet 하지만 research shows that exclusivity in problem solving.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 절의 주어, 이 절의 동사야. 중간에 콤마 써 있는 건 빼고 is not as effective as inclusivity. 포용성보다 베타성이 덜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콤마 있어요. which. 그리고 선행사로 그것이 내지는 그것을 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선행사. 그러니까 당연히 선행사는 inclusivity겠지. 그지? 그래서 포용성이 내지는 포용성을 이라고 해석되면 되잖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들리고 그러니까 수용되고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해결책이 developed 발전한다, 발달된다. 뭐야, 다 있는데? 얘다 주어 있잖아. 근데 이거 수동이잖아. 수동이면 피해자가 주어에 간 거니까, 즉 목적어가 주어로 가니까 목적 있어 없어? 목적 없지. 그리고 얘는 두 번째 주어잖아. 이것도 수동이네. 자동사잖아. 그리고 전치사 through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도 다 있지. 자, 그러면 얘가 애초에 주어는 당연히 안 되고요. 주어 다 있으니까. 목적어도 안 돼요. 애초에 자동사고. 전치사 하물며 뒤에도 목적어 있잖아. 문법적으로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포용성이가 아니라 포용성을이 아니라 이러한 포용성에서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포용성 내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관계 부사 계속적용법 써야죠. 그러한 포용성에서 내지는 아니면 포용성 내에서니까 이니치 쓰든가. 됐죠? 여러분,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관계부사 계속적용법은요, 그냥 훈련만 몇 번 해보면 그냥 깔끔하게 풀려. 그러니까 수학도 잘 보면 되게 어려운 기호 쓰고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것들일수록 오히려 쉬워요. 오히려 수학은 되게 간단해 보이는 문제들이 더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경우의 수를 구해라, 확률을 구해라 이런 게 훨씬 어렵습니다. 머리를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 부족이어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법은 항상 늘 얘기하죠. 해석해서 풀어야 된다. 자, 5번. 이것도 예전에 이거 딱 봐도 길지. 이거 진짜 이게 21년도 3월에 고2 선배들이 보는 시험이었거든. 이때 21년 3월 모의고사 센세이션 했죠. 그때가 21년이 바야흐로 코로나 되게 극심했었을 때니까 여러분들 막 학원 그 막 절반만 등원하고 절반은 집에서 듣고 막 그랬던 그런 퓨전했던 시기야. 그래서 그때 21년 3월에 실제로 시험 문제 되게 어렵게 나왔고 애들이 되게 힘들어했거든. 물론 내신 대비 출제될 때도 애들이 제일 빡세했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수능 영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절대 못 나와요. 왜냐하면 수능 영어는 여러분들이 대학에 갔을 때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를 너네가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거를 출제하면 의사소통을 물어보는 본질과 취지에 어긋나잖아. 무조건 니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운 기본적인 배경 지식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정말 쉬운 내용만 나와. 그러면 쉬운 내용만 출제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틀리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쉬운 내용을 어렵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거 니네가 다 아는 얘기야. 근데 거기다 카메라라는
쓸데없는 말을 껴놓으니까 괜히 어려워 보이는 거야. 자, 핵심은 뭐야? 그러니까 내가 첫 문장부터 소재 잘 잡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제 제목 문제 풀 때도 선지에서 소재 잡고 빈칸 문제 이런 어휘 문제에서도 맨 앞에서 소재 먼저 잡고 출발하는 거 기억나요? The objective point of view. point of view가 관점이잖아. 근데 객관적 관점이래. 얘들아 이거 소재가 카메라가 아니라 객관적 관점이야. 객관. 객관이란 말이 뭐예요? 너도 쟤도 나도 다 똑같이 보는 게 객관이잖아. 자, 그래서 그게 illustrated by John Ford's philosophy of camera. 카메라 철학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카메라의 기능, 카메라의 특징을 통해서 철학적 본질을 얘기하자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객관적 관점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요거 진짜 아까 2번 지문 주제 문제랑 얘랑 진짜 양대 쌍두마차로 지문 내용이 너무 좋아. 제발 20번 이상 읽어봐. 뼈가 되고 살이 될 거야. 고3 때 여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서술되는 정도지 딱 고3 애들한테 풀려도 이거 되게 어렵다고 얘기했던 질문이었거든요. 진짜 20번 넘게 읽어야 돼요. 건방 떨지 말고 제발 좀 해주라. 제발. 이거 듣고 있는 여러분들 물론 1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그럼 제 말 꼭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지금 이거를 20번 읽었냐 안 읽었냐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결국 차이가 이만큼 벌어질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Ford는 considered, 아까 consider 나왔던 거 또 나왔지. 자, 뭐라고 여겼냐? The camera. 그래서 여기다 정관사 더 쓴 이유가 그러니까 정관사 더 썼잖아. 너네가 아는 그 진짜 카메라가 아니라 객관적 관점 얘기한 거야. 객관적 관점으로 비유를 하는 카메라 얘기하려고 정관사 더 쓴 거라고. 그래서 객관적 관점으로서의 이 카메라를 뭐라고 포드가 여겼냐면 목적격보. 그러니까 뭐뭐로 여겼다. A window. 그러니까 여기는 또 관사 그냥 썼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그냥 진짜 창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창문으로 여겼대. And 그리고 the audience. 그리고 여기다 정관사 더 썼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카메라를 바라보는 사람 얘기한 거야. 카메라를 수용하는 우리 얘기한 거야. 객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객관적 관점을 지닌 인간 얘기한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여겼다? outside the window. 정관사 더 썼지. 이제 이 창문 밖에 있는 거래. viewing the people and events within. within은 뭐뭐 이내잖아. 카메라 이내. 그러니까 카메라는 창문이고 그리고 그 카메라를 바라보는 관객은 카메라 밖에서 그걸 카메라를 이내로 통해서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는 거래. 그러면 그 이내에서 카메라 이내에서 바라보고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창문에 그럼 밖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웃사이더라고 해야지. 그리고 아웃사이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일단 무엇보다 객관이라며. 그러면 당연히 카메라랑 카메라를 보는 사람은 분리돼 있어야지. 객관이려면 같이 있으면 주관이잖아. 그러니까 오브젝티브라는 말 때문에 그리고 이 밖에서 그 카메라 안을 들여본다는 내용 때문에 1번 당연히 맞는 거죠. 됐어요? 자, we are asked to watch the actions. 자, 액션 여기 액션이라고 이벤트라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쳐다보도록 요청받는데, as if 마치 they were taking place at a distance. 그리고 요거 outside라고 볼 수도 있는 게 outside 답의 근거라고도 볼 수 있죠. at a distance, 먼 거리에서. 이게 바로 저 위에서 얘기하는 objective 얘기한 거죠, 그지? And 그리고 we are not asked to participate. 여기서 가장 핵심은 먼 거리에서 쳐다보지만 무엇보다 뭐 해야 된다고? 절대로 거기에 참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먼 거리에서 바라보면서 절대로 그거를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가 여기서 카메라를 통한 객관성의 이해의 핵심이야. 자, 그래서 the objective point of view employs. employ가 사용하다, 도입하다라는 뜻이에요. static. 너네 정전기 좀 있으면 겨울에 정전기 자주 나잖아. 그게 static 그 electricity라 그래. static은 정적인, 가만히 있는 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객관적인 관점은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냐면 정적인, 가만히 있는 카메라를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려고 한대. In order, 뭐뭐 하기 위해서죠. In order to 부정사. To avoid this window effect. 얘들아, 이 윈도우 효과라고 했지. 자, 그러면 this라고 했으니까 가리키는 게 지시사니까 앞에 있다라는 거잖아. 그게 결국 뭐야? 앞에서 얘기한
이거 얘기한 거잖아. 그지? 게다가 정적인 카메라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우리가 쳐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정적인 카메라를 사용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애들이 다 어떻게 틀렸냐면 2번을 보고 이상한데? 뭐지? 근데 2번이 답 너무 빨린데? 2번이 답일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내려갔다든가 막 그랬을 거야. 자, 이미 여기서 끝났죠. 이건 사실 되게 싱거운 문제인데 윈도우 효과를 피할 거면 이걸 왜 하냐? 카메라를 애초에 윈도우 창문이라고 여겨놨으면서 그리고 정적인 카메라를 쓰는 이유가 이러한 윈도우 효과를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그리고 뒤에를 봐봐 그러면 It concentrates on the actors 그리고 이 카메라가 뭐에만 집중하냐? 행위자랑 행동에만 집중한대. 뭐 하지 않으면서? 집중, 관심을 카메라에 끌지 않으면서 어그로를 끌지 않으면서 어그로 끌지 않는다는 게 뭐야?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결국 윈도우 이펙트 아니에요? 그러면 윈도우 이펙트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만든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보이드라고 하면 어떡해. 이미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메이크나 프로듀스 쓰면 되죠. 맞아. 자, 밑에도 볼게요. The objective camera suggests an emotional distance. 자, suggest 제안하다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뭐 이거 할래? 라고 제안하지 않을 거 아니야. suggest는 여기서 당연히 시사하다, 암시하다가 되겠죠. 객관적인 카메라는 감정적인 거리감을 시사한대요. 카메라와 subject 또 과목 주제 해라. subject는 피사체란 뜻이야. 왜? 카메라가 지금 찍고 있잖아. 그 찍고 있는 대상을 얘기한 거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이해됐어요? 그럼 그거 사이에 감정적인 거리감을 보여준다는 건 결국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한다 안 한다? 참여를 안 한다. 거리가, 그치? 그래서 the camera seems simply to be recording. 그냥 뭐 하는 거래? 그저 단순히 기록만 하는 거래. 단순히 기록, 그러니까 그 어떤 감정적인 것도 담겨 있지 않다. 주관적인 감정은 배제한 채 객관적인 그냥 사실만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잖아. straightforward가 직관적으로 고지곧대로란 뜻이야. 쭉 일직선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저 기록하는 거에 불과하다며. 그러니까 고지곧대로 맞잖아. straightforwardly가 뭔지 몰라갖고 그냥 3번 한 애들이 있었더라고. 지난번에 풀었던 애들 보니까. 자, the characters and actions of the story. 그래서 이런 이야기의 등장인물과 행동들을 그저 그냥 가능한 직관적으로 그냥 기록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the director 감독이잖아. 그러니까 카메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카메라를 다루는 사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감독이 uses natural, 자연스럽고 normal, 일반적인 유형의 카메라를 위치, 자세 잡는 거, 포지셔닝, 그리고 카메라 각도를 사용한대. 그래서 the objective, 왜 natural, normal을 했을까?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형태의 카메라 자세와 앵글을 썼을까? 그냥 우리는 그저 뭐 하는 거니까? 기록하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뭔가 특수한 방향으로 각도를 잡고 찍으면 눈에 띄잖아. 왜 자연스러운 거 한 거냐면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야. 왜? 참여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그로 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각도와 자세로 사람들이 카메라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the objective camera does not comment on. comment on이 뭐뭐에 대해서 논평하다, 언급하다잖아. or interpret. interpret는 해석하다죠. 자,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그 does not이잖아. 논평도 하지 않고 해석도 하지 않아. 왜? 그냥 기록만 하는 거니까. 4번 맞죠? 그래서 그게 계속 쭉 전개되도록 냅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have, make, let 나오면 동사 원형 쓰죠. 목적격보. 자, 그래서 we see the action from the viewpoint of an impersonal. 이게 비인간적인 인잖아.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뜻이야. 그러니까 그 어떤 감정도 전혀 담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비인간적이라는 뜻이죠. 나쁘게 쓰면. 그래서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우리가 바라본다. 그래서 if the camera moves. 그래서 카메라가 만약 움직인다. 그러면 it does so unnoticeably. unnoticeably는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쭉 관심을 안 끌면서 이렇게 조심히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움직인다며.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내가 리틀 뭐라 그랬어 이거? few랑 묶여서 찔끔이라고 했지. 자, 그러면 관심을
안 끈다는 거잖아. 왜냐면 뭐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 2번밖에 안 되죠? 이 지문 예술입니다. 문제 푸는 것도 한번 연습 다시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특히 natural, normal types of camera positioning and camera angles 거기 있지. 그 부분 제대로 해석 못한 친구들 많을 거야. 자, 요거 다음에 정규 수업이신 분들은 제가 이거 1일 테스트에 반영해서 출제할 건데 만약에 저 의미 제대로 못 쓰면 복습 안 한 걸로 간주할 거야. 그러니까 복습 꼭 하세요.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자, our brains have evolved to remember unexpected events. 우리의 뇌는 뭐 하도록 발전했다? 진화했다? 예기치 못한 걸 기억한대. 그래서 너네 잘 보면 기분이 좋았던 것보다 기분이 안 좋았던 거 이런 좀 더 자극적인 기억을 더 오래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잘 곱씹어 보면. 그래서 events because basic survival.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이 뭐에 달렸냐? Depends on the ability to perceive causes. 원인을 인식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능력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거를 기억하도록 진화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존이 중요하니까 저걸 했다는 거잖아. If the brain, 그래서 정관사 더 쓰면 인간의 뇌예요. 자, 인간의 뇌는 predicts one event and experiences another. 하나의 사건을 예측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경험해. 그래서 the unusualness가 당연히 unexpected랑 연결되죠. 그래서 이런 익숙하지 않음, 이런 좀 특이함이 will be especially 특히 흥미로울 거고. 그래서 encode가 해독하다라는 뜻이야. 해독하다. 그러니까 우리 코드, 암호 같은 거를 풀어내는 게 인코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언어나 뇌에서 쓰이면 뭔가를 해석하다, 이해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뇌가 처리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거를 기억한다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neurologist 신경학자가 그리고 학교 담임쌤인 Judith Willis. 그러니까 학교 담임쌤이자 신경학자인 주디스 윌리스가 has claimed that 뭐라고 주장했냐면 surprise in the classroom. surprise 깜짝 놀래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소재가 예기치 못함이잖아. 그지? 그게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of teaching with brain stimulation in mind. 그래서 애들한테 뇌를 자극시키는 최고의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래요. 깜짝 놀래키는 게. 그래서 저도 맨날 여러분들 제 수업 들으면 알잖아요. 제가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답이 이거지 라고 하면 니네 그냥 무의식적으로 네 하면 아니라니까 이 바보들 하면 니네 갑자기 화들짝 놀래잖아. 이제 그렇게 깜짝 놀래켜가지고 이제 자극을 시켜서 기억에 오래 남게 하려고 저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if students are exposed to new experiences, 그래서 새로운 경험에 애들이 노출된다면 via라고도 읽고 뭐뭐를 거쳐 통해서란 뜻이야. Demonstrations were through the unexpected enthusiasm. 그래서 demonstration은 직접 몸소 보여주는 거, 시범 아니면 증명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고 아니면 뭐를 통해서 예기치 못한 이런 열정을 통해서 선생님이나 피어는 또래, 동료란 뜻이죠. 너네 친구들의 예기치 못한 열정으로 우리가 한다면 they will be much more likely to connect with the information that follows. 뒤따라오는 정보들에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 연결한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더 그거를 기억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우리 뇌가 연결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뇌가 자극된다는 게 결국 줘봐 이렇게 계속 내려오잖아. 그지? 기억한다라고. Willis has written that encouraging active discovery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찾게 하는 거. 그러니까 너네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그래서 쌤도 여러분들 수업할 때 계속 막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내성적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물어보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대답 잘 안 했어. 그렇다고 내가 대답 안 한다고 막 너 왜 대답 안 해? 이렇게 막 힐난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너네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면 일단 수업에 집중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게 되니까 그런 거야. 기억에 오래 남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대답해줘. 너네한테 좋은 거야. So allow students to interact with new information. 그래서 새로운 정보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콤마, 분사구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아까 어법 문제에서도 분사구문 봤잖아. 여러분 이렇게 분사구문이 문장 끝부분에 쓰는 것. 즉 동사보다 뒤에 쓰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해줘서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의 의미로 원인과 결과, 즉 이런 결과의 의미로 해석하라 했죠. 결국 그것을, 즉 이 정보를 beyond working memory, 작동 기억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뇌가 저 정보를 처리하는 걸 작동 기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억할 수 있게 넘기는 거. 근데 그게 process in the frontal lobe. 너네 대뇌 전두엽에서 그게 처리되도록 하는 거 그 이상을 넘어가게 한대. 그래서 그게 전두엽이 뭐에 전념하는 애라고? advanced. 더 앞선 인지 기능에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을 계속 말랑말랑하게 뇌를 자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좋아진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빈칸이 우리를 셋업이 설치하다 그리고 세우다, 수립하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향하도록 한다. Set us up for learning by directing attention, providing stimulation to developing perceptual systems and feeding. 이거 다 그러니까 요거 얘기한 거지. 우리 그 두뇌를 더 고도로 쓰는 거. 그거를 하게 해준대. 뭐가? 예기치 못한 거.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거. 새로운 거에 우리가 노출되는 거. 그거 하면 이거 된다는 거잖아. 그지? 1번. 사회적인 책임을 인식한다? 사회가 왜 나와요? 내가 공부하는 건데. 메모라이제이션, 역사적 사실을 왜 안 외워? 한국사 공부하세요? 자, 라이벌이랑 경쟁하래. 1번이랑 틀렸죠? 나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타인이 왜 나와? novelty, 여봐. novel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참신한, 신선함을 선호하는 거. 답 4번이죠? 실패할까 두려움? 탈락. 실패할까 두려우면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겠지. 네? 다 4번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왜 정답률 36%로 박살났냐? 21년도에 novel이라는 단어를 소설로만 알고 있던 대부분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됐죠? 조갈식이네요. Psychological research, 자, 심리 연구가 뭐를 보여주냐? 사람들은 원래 타고나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얘기하는 거네. naturally 때문에. 자, divide up은 나누다죠. 할당하다. cognitive, 또 나왔네. 아까 7번에도 나오더니 인지적 labor가 얘들아 노동이란 뜻이야. 고생하는 게 labor야. 그럼 이거는 자, 제가 슬라이드를 넘겨야 되니까 쓰는 거예요.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아니면 해석 모르겠으면 쓰세요. 자,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인지적 부담이라고 해석한 거야. 인지적 부담을 분담하는 거지. 왜냐면 레이버는 고생하면서 일하는 걸 레이버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그런 일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니까. 할당하는 거죠. 2번, try to avoid disagreements. 불화를 피한다는 거잖아. 의견 불일치니까. 3번, sick people with, 자, 저 with는 people 꾸며주는 거야. 뭐뭐가 있는, have의 의미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비슷한 취향의 타인을 탐색한다는 거잖아. 나랑 비슷한 사람 어디 없나 하고 찾는다는 거죠. 4번, like to share old wisdom. 그냥 속담은 좀 말이 안 되나? 옛 지혜? 옛날부터 건너오는 지혜를 공유하기를 원한다라는 거고, 공유하기를 좋아한다. balance work and 자, leisure라고도 발음하죠. leisure는 너네가 소위 얘기하는 레저예요. 그러니까 일과 여가 사이의 균형. 다 딴소리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 딴소리 한다는 뜻이 결국 뭐냐면 지문의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냥 끝난다라는 거야. 한번 봐봐. often, 근데 뭐 없이 without thinking about it. 그럼 그것을 생각하는 것 없이라는 건 결국 뭐랑 똑같은 거야? unconsciously죠.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본능적 빈칸을 한대. 심리학 연구가 보여주길. Imagine you're cooking up a special dinner with a friend. 친구랑 저녁 요리한다고 치워봅시다. 근데 너가 요리를 잘해. 근데 너네 친구는 와인 전문가야. 그래서 아마추어인 소믈리에. 그러니까 소믈리에가 그 와인 마시고 이건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 neighbor drops by. drop by 듣기에서 많이 나오죠. 잠깐 들린다. 자, 이웃이 잠깐 들려서 starts telling you both about. 그러니까 이렇게 주저주저 떠들잖아. 이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뭐야 이러면서 이제 멍 때리는 건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중심 내용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쭉 가볍게 읽어 내려가면 돼. 그래서 terrific new wines. 자, 개쩌는 와인에 대해서 telling you 너한테 얘기해 준대. 얘들아 봐봐. 너네 둘한테 얘기해 준대. 전치사지. about 뭐뭐에 대해. 근데 여러분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와인이 아니라요. 이거예요. 동명사로 쓴 거야 이거. 자, 동사는 주어 갖는다 그랬지. 그러면 똑같이 준동사도 주어 가져야 돼. 이제 의미상의 주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와인은 이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환상적인 새로운 와인에 대해 얘기한다가 아니라 환상적인 새로운 와인이
팔리고 있다. liquor store. 저기 주류 가게에서. liquor가 술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좀 내려가면 저기 술 가게에서 야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판들던데 야 그거 개쩔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자 이런 거 조심해라. 내신 때 시험 문제 나온다. 알겠지? There are many new wines, so there's a lot to remember. 와인이 너무 많아서 기억해야 될 게 많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게 많대. 나는 이제 여기에 도식화를 할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선지를 먼저 읽었잖아. 근데 기억? 이거 기억이랑 관련 있잖아. 이러니까 선지를 먼저 읽는 거야. 이제 저게 핵심이지. 자, 여기 조금 삐뚤게 쓴 것 같아서 자 다시. 자, 그러면 How hard are you going to try to remember what the neighbor has to say about which wines to buy?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야. 기억할 게 되게 많은데 특히 와인 막 복잡해. 막 포도 종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막 당도도 있고 뭐 떨떠름한 뭐 그런 바디감이라고 하고 막 되게 많아. 막 외울 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웃이 얘기한 걸 내가 뭘 사야 될지 다 기억한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 보라는 거야. Why bother? 왜 그러니까 귀찮게 왜 굳이 고생하냐 이거야. Why bother? 왜 귀찮게 그렇게 고생하냐? When the information would be better retained. retain이 기억하다라는 뜻이죠. 유지하다니까 너네 머리가 유지하는 거니까 기억하다라는 뜻이야. 야, 와인 전문가가 네 옆에 앉아 있는 걔가 차라리 기억하는 게 훨씬 더 나을 텐데 그때 왜 네가 혼자 고생하고 그래? 그래서 난 이제 why bother에서 끝냈어. 왜 고생해? 얘가 있는데. If your friend wasn't around. 만약 친구가 없었어. 그럼 you might try harder. 그러니까 없었으면 해야겠지. 근데 있는데 뭐하러 고생해? 반대되죠 서로. 그래서 after all, 결국 it would be good to know what a good wine would be for the evening's festivities. festivity 축제. 축제로서의 그 즐거운 일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녁에 이런 축제를 위해서 어떤 와인이 좋은지를 아는 것은 필요하지. 하지만 your friend, 네 친구인 와인 전문가가 likely to remember the information.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럼 걔 쓰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노력이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한다? 해야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라는 거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옆에 와인을 아는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은 나는 굳이 이 사람이 막 와인에 대해서 줄줄 떠들고 있을 거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야. 어차피 얘가 들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없어. 그러면은 귀 기울여서 계속 들어야지. 왜? 와인 사놔야지. 이따가 친구들 먹여야 되니까.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좋고 중요한 거야. 근데 내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고 그걸 무의식적으로 한다고. 근데 그게 없어서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답이 당연히 1번이죠.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끝냈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지를 먼저 읽은 걸 토대로 눈치를 까야 돼요. 알겠죠? 자, 9번. Even companies that sell physical products to make profit are forced. for profit은 단수인데 왜 are이지? 자, force는 강제로 뭐뭐 하게 하다잖아. 그럼 내가 강제로 뭐뭐 하게 당했다라는 뜻이죠. 수동태 썼으니까. 회사들이요. 무슨 회사?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물리적인 재화, 상품을 파는 회사들이 뭐 할 수밖에 없다. 모드는 경영진이라는 뜻이야. 경영진. 그 윗분들 모여갖고 이렇게 회의하는 거. 그리고 investors, 투자자들. To reconsider their underlying, 근본적인 motives, 동기를 재고하도록 강요받는다라는 거죠. 이분들에 의해서. And to collect, 그리고 뭐 하도록? Collect as much data as possible from consumers.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최대한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뽑아내도록 강요받는다라는 거야. 하기 싫어도 하라고 해서 한다라는 거죠. 이거 지문 설명하기 전에 얘기하면 여러분들 스마트워치의 지금 압도적 1등이 애플이거든요. 애플워치. 애플워치 제가 진짜 맨 처음 나왔을 때부터 찼었었는데 2015년부터 애플은 애플워치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어마어마하지만 애플워치를 통해서 그 만들어낸 수익원이 또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운동하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가 쌓이지. 그걸 이제 애플이 걷어가지고 건강 관련된 정보를 만들어서 병원이랑 제약회사랑 이런 데다가 정보를 파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네이버나 예전에 카카오가 그 클로버 뭐 AI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거 무료로 팔건 무료로 주거나 아니면 되게 엄청 저가에다가 할인해서 판매하고 그랬잖아.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인공지능 쓰면서 목소리가 얘가 이제 다 듣잖아. 그 녹음된 정보들을 토대로 여러분들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파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다 무료로 뿌리는 거지.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그런 걸 다 공짜로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정보로 돈 벌려고. 자,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supermarkets no longer make all their money.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은 자기의 돈을 더 이상 또 이거 produce라고 읽으면 안 되지. 왜? 대열 소유격에 나왔던 거 이거 명사로 인식했다는 거잖아. 얘들아, produce라고 하면 생산하다야. 근데 produce 앞에 액센트 여기다 두잖아. 명사로 쓰였잖아. 이거 농산물이란 뜻이야. 처음 들었지? 그지? 자, 그래서 농산물이랑 제품을 판매하는 걸로 더 이상 돈을 버는 게 아니래. 그럼 이제 이미 no longer make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뭐로 돈 번다는 거야? 고객 정보 받아서 돈 번다는 거 아니야? 이제 이거 연결해야지. They gave you loyalty cards. 저거 충성 카드. 그러니까 멤버십 카드 얘기한 거야. 그거를 줘서 너네 구매를 계속 기록한대. 이거잖아. 빠르게 읽게. 그래서 마케팅 애널리틱스, 그래서 마케팅 분석 회사가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이제 그 정보들을 쭉 만들어내 뭐로 도출해낸다. 마케팅 통찰력으로, 마케팅의 통찰적 자료로 만들어낸대. 그걸로 이제 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커런시가 이게 통화라는 뜻이야. 통화. 전화 말고요. 유통하는 화폐, 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본시장에서, 자본 시스템에서 이제 데이터, 정보가 가치가 있게 됐다. 그러니까 돈이 됐다는 뜻이야. 돈이 됐다는 말 굳이 이딴 식으로 어렵게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5번 같은 거에 노란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자본주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가공하면 돈이 된다 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돈 번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then 모든 회사의 당연한, 타고난, 자연스러운 경향이 뭐냐면 자신의 conduct surveillance, 감시 카메라 할 때 surveillance 쓰거든. 그래서 자기 고객들을 conduct, 수행하다라는 뜻이죠. 감시한다? 감시한다는 게 이거 얘기한 거잖아. 기록. 근데 왜 해? 이거 왜 해? 이거 수집하는 이유가 돈이 되잖아. 돈이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회사의 성공은 뭐에 의존한다? 혁신, 탈락. 혁신적인 제품이 없으면 그럼 성공하지 못한다는 건데 그거 얘기한 거 아니지? 정보 수집이 나와야지. 더 많은 고객들이 word of mouth. 이거 word of mouth가 입으로 나온 마케팅. 그러니까 이거 그 바이럴 마케팅의 경우가 입소문. 입소문 탈락. 3번. It has come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오프라인 가게들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탈락. 고객 정보 수집이지. 고객들 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기가 됐다. 가치 창출. 왜? 고객들의 정보가 돈이 됐다라고 했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록을 한다라는 거잖아. 고객들. 그 답 4번 하면 되죠. 5번. 자본주의 시스템의 효과성을 의문을 제기한다. 탈락. 그럼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We commonly argue that about the fairness of taxation. 얘들아, taxation이 과세라는 뜻이야. 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거, 세금을 매기는 걸 tax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fairness 공정이잖아. 그러니까 과세 정의라고, 조세 정의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공평하게 매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한테는 더 많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더 적게, 이런 게 이제 fairness of taxation이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조세 정의가 이 지문의 소재겠네. 자, 이제 보면 B는 but이래. 하지만 그럼 앞에랑 흐름이 뒤집혀야겠지. But the expressive dimension of taxation goes beyond debates about fairness. 하지만 과세의 expressive, 표현적인 측면은 공정에 대한 논의를 넘어선대. 그러면 goes beyond, 뭔가가 추가적으로 더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goes beyond란 말 때문에 앞의 내용을 토대로 더 추가적인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정의를 넘어서 expressive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잖아. 표현적 측면. 그러니까 과세를 통해 조세를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to the moral judgments, societies. 그래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판단에 있어 사회는 make about which activities are worthy of honor and recognition. 인정과 존중,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activity, 활동이 which, 요 which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의문사예요.
어느 활동이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의문사 어느 행동이, 그러니까 원스는 activities 얘기한 거죠. should be discouraged,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지를 도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가 만든대. 아, 그럼 그걸 세금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사회가 만들어낸다는 게 결국 뭐 얘기한 거야? 세금으로 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도덕적인 측면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니까 해라. 어떤 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니까 하지 마라. 라는 걸 세금으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모든 세금이 다 이 목표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오케이, 그럼 이 목표라는 말이 연결이 돼야겠네. 자, 그래서 때로는 sometimes these judgments, 이러한 판단이 어떤 건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explicit. explicit이 그냥 대놓고 드러나서 보인다는 거야. 명백한이란 뜻이야. 자, 그러면 명백한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Texas and tobacco, tobacco가 담배란 뜻이에요. Alcohol and casinos are called sin taxes. sin tax, sin은 이게 죄란 뜻이야. 원죄, 죄. 그러니까 뭔가 나쁜 세금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런 건 다 나쁜 거니까 이런 거에 세금을 매긴다는 거야. 그래서 담배는 절반이 세금이에요. 50%가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they seek to discourage activities considered harmful or undesirable. 들어와서 옆에 앉으세요. 잠깐 이거 촬영 좀 하고 있을게. Undesirable. Such taxes express society's disapproval of these activities by raising the cost of engaging in them. 그것들에 참여하는 거에 있어서 비용을 올려서 사회의 반대를 표현한다. 그것도 아주 대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은 하지 말라는 걸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낸다라고 돼 있죠. 연결됐지? 그리고 fairness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이상을 넘어선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오케이, 표현적인 측면을 얘기를 한다라는 게 이제 이 지문에서 출발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게 결국 여기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proposals to tax sugary sodas likewise, 마찬가지로 이런 좀 콜라나 이런 사이다 같은 거를 마시는 거에도 세금을 매긴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규범이랑 행동을 바꾸기를 목표로 한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표현을 한다는 거지. 못하게 한다. 근데 대부분의 모든 세금이 그렇다고 이 목표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무슨 목표? 규범을 바꾸고 행동을 특정하게 사람들이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예전에 2015년에 담배도 2,500원에서 4,500원 올린 적 있어요. 그때 이제 세금을 2배로 올린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흡연율을 확 낮춘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자, 텍스는 타동사로 써서 세금을 매기다예요. 그러니까 소득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래. 뭐뭐 하기 위해서. express disapproval을, 그러니까 express 하려고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다. 그러면 express 한다라는 이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세금들도 있다라는 거네. 그냥 그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매기는 세금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 라고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B, A, C 답 3번, 2번 하시면 됩니다. 한별 숙제 시점 다 했어? 근데 이거 못 봤어요. 아, 그 하면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아 그래? 다른 친구들 올 때까지만 여기 조금만 풀어주고 있어줄래? 오늘 어차피 숙제 나갈 거니까 잠깐만. 먹고 와. 자, 그 다음에 12, 13 연달아 보겠습니다. 자, most beliefs, 대부분의 믿음은 are open to tests of verification. verification이 verify, 증명하다잖아. 증명의 시험 때에 열려 있대요. 대부분의 믿음이. 그러니까 모든 믿음은 다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this means that beliefs can be tested to see if. 자, C는 타동사잖아. 그러니까 if는 이게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해야겠지. 명사절이니까. 그래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verification 얘기한 거네. 근데 however래. 자, 얘도 그러니까 아까 봤던 11번 문제처럼 흐름이 뒤집힌다는 저 측면을 잡고 풀어야 돼. Some, 일부 유형의 믿음은 cannot be tested.
검증될 수가 없대요. For truth, 진실로서. 왜냐하면 we cannot get external evidence.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로서의 증거를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예시니까 그냥 버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근데 일부 믿음은 외부적인, 객관적인 밖으로서 외부에 드러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부정서술 돼 있네. 근데 벗이니까 그럼 앞에는 반대로 긍정서술이었겠지. 증명해야 된다가 나오겠죠. 앉아서 저 숙제 다 채점 다 했어? 그러면 저기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일단. 잠깐 이거 좀 촬영 좀 할게. Beliefs can be verified or falsified with objective criteria. criteria가 기준이란 뜻이에요. criterion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external to the person. 그래서 그걸 검증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정관사 덜을 쓴 거고요. 그래서 그걸 검증하려는 사람한테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그거를 검증할 수 있다.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요게 나왔으니까 1번은 절대 안 되지. external이라고 하려면 얘가 나오고 벗이라고 however로 뒤집어야 되잖아. 얘 때문에 1번 탈락이고요. 자, 그래서 there are people who believe the earth is flat and not a sphere.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고 구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because we have objective evidence that the earth is in fact a sphere.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지구가 둥글다라는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는 flat, 평평하다는 믿음은 false, 잘못됐다라고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얘랑 얘가 싸잡아서 다 연결되죠, 의미가. 그러면은 얘 때문에 however라고 흐름을 뒤집으면서 외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말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2번이랑 3번 다 탈락이고요. 그래서 also, 또한, 자, 또한이라는 건 앞에 있는 얘기를 계속 쭉 이어나가겠다는 거죠. The belief that it will rain tomorrow can be tested for truth by waiting. 기다림으로써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뒤에 보면 also, 게다가 metaphysical. metaphysical은 형이상학이란 뜻이에요. 한자로.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쉽게 얘기하면 객관적인 물리적인 것을 토대로 우리가 증명이 불가능한 걸 metaphysic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present considerable challenges in generating evidence. 뭔가 증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부정서술이네. 또한이라고 했고 그럼 앞에 또한이라는 건 뒤에 얘가 부정이니까 앞에도 부정이라는 거 아니야? 부정이잖아. 끝. 얘 때문에 무조건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되게 빨리 풀 수 있죠? 잘 봐요. 13번은 사실 정답률이 30인데 이게 30까지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게 잘 보시면 자, everyone automatically, automatically는 무의식적으로죠. 자동이니까. 자, 모든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categorize, 분류하고 generalize, 일반화한대요. 항상.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얘기한 거네, 얘도. 자, 그래서 unconsciously, 그것도 무의식적으로요. It is not a question of being prejudiced or enlightened. enlighten이 계몽이란 뜻이야. 꿈에서 깨우다. 그래서 이게 편견을 갖든 계몽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무의식적으로 언제든 분류하고 일반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ategories are absolutely necessary for us to function. 근데 문제는 이런 분류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1번 왔으니까 얘도 또 벗이잖아. 흐름 뒤집혔죠? 하지만 the necessary and useful instinct, 본능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필요하고 유용한 이 일반화하려는 본능이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박살낼 수 있다는 거잖아. 왜곡한다. 좀 봐봐. 이 삽입문을 기준으로 그럼 무조건 부정어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게 긍정어죠. 그래서 imagine if we saw every item and every scenario is truly unique, we would. 자, 과거 시제 썼죠? 가정법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법을 여기서 구태여 쓴 이유는 사실과 반대되는 거 쓰려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다르게 독특하게 바라본다. 그러니까 일반화와 범주화를 안 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세상을 다 표현하는 언어 자체가 없었다라는 건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한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이런 표현하는
언어가 있다라는 건 이걸 한다라는 거잖아. 필요하니까. 자, 이것도 긍정서술이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다 탈락입니다. 부정서술이 아니니까요. 근데 뒤에 보시면 it can make us.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대명사 잘 잡아야겠죠. 이것이 우리가 뭐 하도록 한다. mistakenly group. 서로 알고 보니까 되게 다른 것들끼리 실수로 잘못 묻게 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는 당연히 저거 얘기한 거지? 이거. 일반화하려는 본능 얘기한 거네. 근데 그게 잘못하게 한다 했으니까 부정서술이죠. 그러니까 쟤 때문에 무조건 3번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저기서 꼽사리를 껴줘야지 벗으로 흐름을 뒤집어 줘야 이제 저기 mistaken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번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요즘 출제되는 고등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답률 절대 30까지 떨어질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다. 이게 아무래도 3월 모의고사였고 이때가 코로나 세대여서 그랬을 겁니다. 자, 한 줄 요약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볼게요. 자, according to the above experiment. 그래서 위의 실험에 따르면 intelective는 지적인, 지능이란 뜻이야. 그리고 load는 부담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지적 부담이 A한데요. A한 지적 부담이 뇌에 가하는데 그게 뭐로 이어진다? reflexive, 본능적인, 반사적인 뇌 부분이 B하도록 만든대요. 자, 그러면 결국 지적인 부담이 A 해서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AB가 결국 인과관계의 구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일단 뇌가 소재네요. 그죠? 바로 잡고 끝내보겠습니다. At the University of Iowa, students were briefly shown numbers that they had memorized. 자, 이 memorize가 결국 이 intellective 연결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똑똑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then they were offered a choice of either a fruit salad or a chocolate cake. 이렇게 뭘 외우게 하고 과일 샐러드 먹을 거냐, 초콜릿 케이크 먹을 거냐 선택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when the number the students memorized was 7 digits, 7글자 정도 길이면 63%가 케이크를 골랐고 그리고 2글자 정도를 고르라고 하면 59%가 opt for는 선택하다, 뭐뭐를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일 샐러드를 선택했대요. 자, 그럼 이게 선택의 차이가 결국 이 질문의 결과겠죠. reflective, 그래서 반사적인, 본능적인이죠. 그래서 본능적인 뇌는 fruit 샐러드가 당연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reflective, 숙고하는. 근데 반대로 반사적인 뇌는 당연히 욕구에 관련된 거니까 그냥 지금 건강은 모르겠고 달달한 거 빨리 땡기니까 먹고 싶다 이 얘기 아니야. 그래서 if the reflective, 그래서 우리가 좀 숙고하는, 좀 이게 지능적으로 뇌를 좀 써야 되는 게 figure, 헤아리다라는 뜻이죠. figure out. 뭔가를 자꾸 생각해내느라 바쁘면 그러면 then impulse는 충동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정답률이 이렇게 33까지 박살났냐면 impulse 단어를 몰라서 그래. 이제 충동이 쉽게 이긴다라는 건 그러면은 reflective랑 reflexive 중에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reflexive가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사신경이 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실험에 따르면 intellective load가 많으면 그러면 뇌는 반사적인 거에 집중한다라는 거 reflexive라 해야 되잖아. 그지? reflex는 요거잖아. 그러니까 숙고잖아. 그러니까 숙고가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진다고 해. 아, 잠깐만. reflexive구나. 죄송해요. 자, reflective가 아니라 숙고가 그냥 반사잖아.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헷갈려서 그래. 생긴 게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함정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인지가 올라가면 반사도 같이 올라간다고 해야 되는데 저거를 잘못 읽고 5번 한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답 4번 해야겠죠. dominant는 지배적인이잖아. 그리고 passive는 수동적인, divided는 분열된, 나눠진, varied는 다양한입니다. 그래서 답 4번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 거 좀 문제풀이가 어려우니까 아까 거듭 말씀드렸듯 저기 문제풀이도 같이 좀 복습해 주시면서 지문독해 복습 열심히 좀 해와 주시고요.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능에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으로 나오니까 꼭 연습하시고 자, 나머지는 클리닉 선생님한테 독해 첨삭 받으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